년 정도를 그렇게 이른바 취준생 생활을 한 겁니까? 취업이라는 걸 준비하려고 이렇게 다시 마음을 먹고 했던 건 한 1년 넘게였는데, 그 전에 인턴 생활 등등도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한 28, 막 이때까지는 그냥 뭔가 계속 진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회사를 가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떨어지고 나니까 약간 저한테는 되게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되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내가 왜 28살까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이런 의문이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28살 때 생겼어요? 네네. 여러 번 떨어졌죠. 여러 번 떨어지고 여러 회사에. 여러 회사에 뭐 예를 들면 뭐 면접에서도 떨어지고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인턴십을 하다가도 떨어지고 몇 번쯤 떨어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50번은 넘겠죠? 뭐 그 이력서 같은 것까지 이렇게 다 하면은 50번 넘게. 그런데 그때는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길이 아니어서 떨어졌던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면접에 가면 수현 씨는 오래 안 다닐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성 검사를 하면 저의 어떤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 인성 검사만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약 들면 400m, 댄서가 60km 되고 구간입니다. 그렇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떠는 거죠. 아 되면 뭐 신나는 일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참 차분한 직장인의 인성으로 점수가 안 나오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면접관님들도 사실 굉장히 제대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부족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난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책을 쓰니까 제가 책을 쓰는 것으로서는 어떤 성과를 더 쉽게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독자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구나. 어찌 보면 대학 들어가서 또 내지는 뭐 졸업 먼저리 그때부터 28살까지는 뭐지 부족한 남들 부러워하는 더욱더 큰 직장에 가서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지 그 생각 하나로 쭉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또 생계도 유지해야 됐으니까 아르바이트나 인턴도 할 것이 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50번인 거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자책을 했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더 부족했구나. 이거 더 스펙을 더 쌓아야지. 이런 거였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살았을까 이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선택한 게 잘못인가? 아니면 제가 대학교 때 책을 썼었는데 대학교 때 쓸데없는 짓을 했었나?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님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여기를 회사 그만둘 것 같은 이미지를 준 게 있었거든요.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도 대체로 그렇게들 살았었지 않나요?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내 길인지도 모른 채 네. 계속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계기였던 게 처음으로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 의문이 이게 제대로 내 길인가? 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타이틀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었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게 안 됐을 때 왜 이렇게 우울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이게 안 되면 무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저 마음의 심연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학 책들을 그때 많이 읽었었거든요. 사회과학 쪽. 네네, 뭐 사회과학 쪽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게 꼭 내가 만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그게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축적돼 있던 그렇죠. 그래서 그 삶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맞아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사원은 인류, 중소기업은 이류. 네, 뭐 이렇게 딱 맞아요. 판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째 취준생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찌질이? 이제 좀 하위 패배자? 등급으로 가는 것 같은. 사회가 그렇게 본다. 네, 그 사회의 어떤 이 기준에 내가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높은 마치 등급을 내가 따야 된다. 이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의문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단계에 가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존재라고 그렇죠. 여기고 약간 비난하는 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공정하지 못했구나. 이 사회가 차별적 인식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고 그게 김 작가한테도 내면화됐던 거죠. 그쵸. 그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다. 네, 그렇게 살 생각하게 필요 없겠다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네. 그죠? 근데 뭐가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게, 글을 써보자로 잡혔어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나름대로 하면서 얻었던 자유감이나 내가 조금 내려놔도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사회 잣대가 꼭 내가 맞출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왔던 이제 자유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어떤 타이틀을 얻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했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작가로서 이제 책을 썼다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예. 공포들이 있어서 시작을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더라도 경력이 단절되면 뭐 마트 캐셔를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보는데 그러면 책이 뭐 잘 안 되면 뭐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그려봤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실패한 거 사람 같고 이렇게 느꼈다면 그런 저 자신도 약간 긍정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예, 제가 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도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 쓰기 전에 점쟁이한테 점도 봤다면서요? 맞아요. 점도 봤는데 그때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무조건 망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집 안 망했나요? 그 점집? 그 집이 망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책을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내신 책 보니까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네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역시 투두 리스트.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 리스트.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뭐 이런 등등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 각 챕터마다 짧은 글들이 여러 편씩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이런 구성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사회학을 읽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아서 이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그리고 제가 약간 글을 쓰면서 장점이 좀 쉽고 편안하게 전달한다는 예. 장점이 있어서 예. 그럼 이 얘기를 최대한 읽기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게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글의 분량이나 아니면 그 뒤에 약간 그림이 있으면서 약간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예. 이제 장치적으로 한 거죠. 이 일러스트 그림도 직접 다 그린 거잖아요. 네네. 이런 그림은 원래 전공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 공업 디자인은 사실 그냥 제품 물건 같은 그러게요. 거니까 그러니까 전공은 아닌데 만화 그리는 걸 이제 좋아했던 것도 있고 만화. 근데 사실 컴퓨터로 그리긴 했어요. 어. 마우스로. 그리고 보면 전부 지침이에요.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어찌 보면 이런 지침을 하나하나 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 같은데. 제가 이 소제목을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리스트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살이. 네네. 예. 내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어른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종의 제 나름의 매뉴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제가 좀 저를 다시 좀 돌보고 보호하고 좀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지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 둔 거예요? 아니면 뭐 쥐어 짜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준비를 했거든요. 이 책을. 사실 책 읽는 시간이 한 절반이기는 했는데 예.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가짐에 대한 지침이었죠. 몇 년 동안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네네. 책을 읽으면서 이래야 되겠구나. 네네. 그걸 하나씩 정리한 거군요. 네, 그렇죠.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인턴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선배가 저를 굉장히 괴롭히셨어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막 약간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괴로웠던 거는 그 선배의 말이 아니라 그때 표정 한번 구기지 못했던 거 그냥 끝까지 예 선배님 막 이랬던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그 자존감은 어떤 모욕적인 그걸로만 부려지고 이제 추락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굴복한 자신한테서 오는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뭐 불친절하고 싸우고 뭐 멱살 잡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내가 너무 친절하려고 애쓰지는 말아야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비슷한 게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가끔 가다가 너무 이 사람이 좋아서 나중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못 만나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잘 맞지 않거나 네. 그냥 가깝지 않거나 뭐 어떤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보내주는 마음에서 너무 머물러서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잘 보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가려가면서 대해야 된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사람, 네. 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사람, 또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미워하고 생각하고 계속 분해하고 이러는 것도 그건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보내. 있기는 해요. 근데 예. 안 그러려고 노력은 했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네네. 어떤 반응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약간 50대 이런 분들이신데 여태까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책을 읽고 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구나 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셨다는 분들도 가끔 계셨거든요. 50대가? 네네. 책을 의외로 50대 분들도 많이 읽어주시거든요. 그래요? 네네. 예. 왜 그랬을까? 그분들은? 주부이셨던 분들도 있고 일하셨던 분들도 있으셨는데 네. 이 책의 시작은 제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이 이 책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꼭 그래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계속 이제 따라오셨던 것들. 사회적 속박에 순응하며 살아왔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글을 읽으니까 예. 네. 그래.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 네네. 취준생들을 솔직히 말하면 겨냥한 책 아니었나요? 일단은 제가 느꼈던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그런데 독자층이 이제 나중에 좀 더 넓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읽어주시는 분들은 30대, 30대. 네, 그리고 40대, 뭐 20대 분들이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본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네네. 여러 차례 취업 도전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네네. 이 책을 읽고 나도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취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열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네. 우리 김 작가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네네. 내가 왜 이렇게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지?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지침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런 그 독후감이나 감상평은 없었어요? 가끔씩 있기는 하세요.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다른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겠죠.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고 회사를 더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네네. 다르죠. 그분의 상황에 맞게 이제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나답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알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간단하게는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나에 대한 어떤 글을 써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태어난 해부터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그 옆에 뭐 짧게 뭐 두세 줄로도 괜찮으니까 그냥 연도별로? 네, 연도별로 그때 내가 어땠는지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쭉 보시면 아 내가 이런 흐름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그 성취에 대해서 쓰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쓰신 분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른데 아 내가 어떤 걸 좀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알겠어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고요. 해마다 기억나는 걸 위주로 쓰게 될 텐데 네네. 어떤 분은 자기가 성취해낸 걸 많이 쓰고 네네. 어떤 분은 그 해에 만난 사람들 위주로 쓰고 이거로군요. 네네.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왜 이게 기억이 그걸 났을까? 떠올렸을까? 네. 그걸 쭉 돌이켜 보면은 뭐가 딱 잡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거를 제가 다른 분 내고 있었는데 사실 한 걸음 따져 나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닌 것들을 잘 버리시는 연습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저는 요즘엔 약간 알아차림 명상을 약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알아차림 명상. 네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비울수록 진짜 자기다운 게 들어오는 거군요. 그쵸. 가장 본질적인 나를 약 400m 알아차리는 게 60km 중요한 것 구간입니다. 같아요. 알겠어요. 이번에 쓰신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네네. 뭐 책의 구성이나 기술 방식은 거의 전작과 비슷하긴 네네. 합니다만 이번 책은 뭐에 관한 책입니까?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어떤 자존감이나 나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상대와의 관계. 네, 제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쓰고 나서 이제 강연을 하거나 독자분들을 만나면 예. 그분들의 고민의 대부분 약간 관계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제가 그때 만나면서 들었던 고민들의 답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쓰려면 내가 인간관계 잘해야지 쓸 자격이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약간 공황장애가 이거 넣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누굴 만나고 왔는데 내가 말한 게 실수가 아닐까? 이 생각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인간관계 이렇게 하지 잘해야 돼. 이런 말들이 오히려 독자분들한테 굉장히 되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일종의 있겠다. 생활 지침서가 되면서 그죠. 너무 그게 도덕 교과서처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모든 걸 구간입니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관계는 제가 이 사람한테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내가 잘하겠다고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예.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계속 찾으려고 하면 마음만 병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혹시 그냥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이 나를 막 휘두르려고 할 때 네네. 거기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의식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음. 이 사람이 나의 경계를 들어와서 휘둘리고 내가 있구나. 휘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상황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상사일 수도 있고 누구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의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저는 아예 솔직하게 나 사실 좀 힘들다라는 거를 조금은 나이스하게 말해보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나 힘들다.
그죠? 이 사람이 힘들 줄 몰라서 계속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 시그널을 좀 보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갑질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네.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네.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지금 방금 나 지금 힘들어라고 나이스하게 말한다는 네네. 것이 그런 무력한 을이 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 인간관계는 공놀이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책에도 쓴 게 있는데 그게 예. 뭐냐면 이 상대방이 공을 막 던지는데 저는 던지지 않고 그냥 맞기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놀이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당연하죠. 것처럼 근데 그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기로 작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던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던질 수 있는 상대방에게 놀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공을 던질 수 있는 내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표현이 또 지나치면 공격이 되겠죠. 아 그래서 뭐 말로 뭐 얘기를 해 이랬는데 말을 했더니 싸웠어 이런 경우들 맞아요.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참고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더 익숙하죠. 익숙하지 그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말하는 방법. 그런 거죠. 방법이 더 중요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는 그 말하는 방법까지 들어 있습니까? 노력해서 쓰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답게 사는 법, 그다음 인간관계 맺는 법 두 권의 책을 내셨는데 다음 책은 준비하고 있나요? 네, 준비는 뭐에 이제 관한 거? 요즘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 같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계발서류의 책들을 예전에는 안 읽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쓰지 않고 편하게 다 책을 쓰면서 막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심상화를 하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도 이제 책이 뭐 되고 잘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게 저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실천을 해보아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을 그냥 몇 권 본 상태고 한 3년이나 몇 년 정도 한번 실천을 해보고 저는 이제 막 그거는 막 성공이나 이런 쪽보다는 네. 행복이라는 거에 좀 맞춰서 한번 해봐서 도움이 정말 되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되면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남이 쓴 처세술책 네네. 그대로 해보니 몇 이렇습니다. 네네.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죠. 내돈내산 후기처럼 제가 해보니까 이제 재밌네요. 후기 같은 거죠. 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의 저자 김수연 작가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쌀쌀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8.5도였는데요. 약 내일은 400m 앞 곡선형으로 더욱 60km 원활히 신호위반 이루어지면서 과속 기온이 단속 더 구간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은 8도, 60km 대구는 신호위반 영하 과속 1도까지 단속 떨어집니다. 구간입니다. 경기 내륙과 영서 지역, 또 남부 산지 등에는 영하 기온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일부 내륙과 산지에 설이나 얼음이 관측될 수 있으니까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은 투명하리 많지 맑고요. 햇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낮아서 20도 안팎인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8도, 강릉 대구 21도 등 17도에서 23도 분포입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분포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광주 20도, 대구 22도 등 18도에서 23도로 내일도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풍랑 등 위험 요소가 아직 있는데요. 오늘까지 특히 서해안과 강원 영동 중심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동쪽과 서쪽입니다. 그리고 물결은 서해전 해상과 동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죠. KB증권 박예리 씨입니다. KB증권 박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코스피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면서 86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11포인트 상승한 2358에, 코스닥은 10.24포인트 오른 858.3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악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원 임박 소식과 미국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로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며 2350선을 약 400m 회복했습니다. 앞 트럼프 60km 대통령의 신호위반 코로나19 과속 확진 단속 소식에 국내 구간입니다. 제약주가 강세였고, 미국 니콜라이 주가가 3거래일 만에 35% 급등하면서 한화솔루션 역시 9%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해외 시장 판매 호실적에 힘입어 각각 4%와 7% 넘게 올랐고, 반면 SK바이오팜은 기관의 보유 주식 170만 주가 시장에 풀리면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10전 내린 1163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64명,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는 경기가 25명, 서울 19명, 인천 5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76%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지금까지 모두 42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경기 포천시 내촌면 군부대와 관련해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5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36명은 모두 군인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이들의 감염원과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현재 국내 발생 환자 약 수는 400m 전국적으로 앞 지속 60km 감소하는 양상을 구간입니다. 보인다며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6.5명으로 그전 2주간의 121명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과 역대 최장 장마가 겹치면서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온라인 쇼핑